평상시에 형님 동생 하는데 제가 깠어. 작살냈어. 예, 윤상현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무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시죠? 우리가 왜 이렇게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까? 대통령을 지키고 또 체제를 지키기 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여의도에서 대통령 지키는 목소리를 누가 냈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은 한편 같습니다. 저 윤상현은 8년 전에도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에 모든 걸 던졌고 또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데 대한민국 체제에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건질 겁니다. 아시죠? 저는 오늘 어제 사법부를 보면서 너무나 비통한 감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고 또 발부가 되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도 헌정사상 처음이요. 체포영장 발부도 헌정사상 처음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원천적으로 무효고 이 모든 게 불법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원래 공수처라는 기관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직권남용이라든지 직무유기라든지 뇌물수수 등 이런 범죄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내란죄 혐의는 이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어떻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또 맞춤형으로 서부지법원에다가 판사 쇼핑을 해서 발부하게끔 이렇게 획책할 수가 있겠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 대한민국 공수처 잘 아시죠?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 공수처입니다. 연간 200억의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제대로 된 구속영장, 최근에 현재 12.3 비상계엄 이후에 그 점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한 번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통신자료 비밀리에 들춰보기도 했고요. 이성윤 전 문재인의 최고 검찰의 앞잡이라고 불리는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관용차를 제공하는 황제의전 논란에 휩싸였던 조직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공수처의 주특기가 바로 출국금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12월 9일 일주일도 안 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민당의 이재명 아버지 잘 아시죠? 이재명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출국금지 조치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조차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청구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한민국 단군 이래 최대 비리 혐의자로 불리는 이재명보다도 더 못한 잡범이 윤석열 대통령이란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공수처인 겁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 기소권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직권남용 혐의로 근거를 해서 소위 말해서 내란죄 혐의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내란죄 직권남용 혐의라는 게
죄명 자체가 죄명의 중대성이 엄격하게 차이가 있어 수사적으로 이런 식으로 엮어가는 것은 올바른 수사가 아닙니다. 별건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우리 대변인 윤곽근 전 대구고검장이 얘기한 대로 결국 이러한 내란죄 혐의도 이런 거에 대한 수사는 언제 해야 되느냐? 탄핵 심판 절차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여러분? 저는 오늘 사법부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와 통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한마디로 우리 사법부에 좌파 사법 카르텔이 작동한 거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통탄합니다. 원래 공수처의 관할법원 제1심은 서울중앙지법입니다. 그런데 어제 체포영장 청구를 어디로 했습니까? 서부지법에 했습니다. 왜 서부지법에 한지 아십니까? 아시죠? 사실 공수처가 지금까지 구속영장을 7번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6건을 전부 다 민간인들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에 했습니다.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 그 자료가 서울중앙지검으로 가고 당연히 서울중앙지법으로 가야 돼. 그런데 왜 서울중앙지법에 안 갔습니까? 왜 그러냐? 판사 쇼핑을 한 겁니다. 왜 서부지법에 가야 이모 씨라는 부장판사가 우리 법 연구회 소속의 영장 전담 부장판사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의 영장 판사 쇼핑이 결국 통했습니다. 영장이 발부가 됐죠. 그런데 저는요, 이 서부지법이 좌파 사법 카르텔의 온상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체포영장을 발부한 부장판사 이모모 씨, 제가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또 최근에 민당이 헌법재판 후보자로 선거의 정계선 후보자, 그리고 마은영 후보자, 전부 다 서부지방법원 법원장, 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했던 분입니다. 어떻게 서부지방법원만이 전부 다 똑같이 저 좌파 카르텔의 온상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생각이시죠? 맞죠? 세상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공정한 수사,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제 윤곽근 대구 고검장, 제가 아끼는 사람입니다만 윤곽근 고검장이 나와서 하는 말, 우리는 정당한 사유로,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소위 말해서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불출석한 거다. 영장 청구도 한마디로 영장 발부도 불법이고 원천무효다 라는 얘기 잘 알고 계시죠? 이게 맞는 말입니까? 맞죠, 여러분? 이게 바로 맞는 말입니다. 저는요, 한번 보십시오. 민당의 아버지 이재명 잘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심 선고가 난 게 지난달 11월 15일, 그전 9월 달인가 구속영장 청구가 됐어요. 구속영장 기각했죠. 유창원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기각했습니다. 기각할 때 이유가 뭡니까? 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우려가 좀 적다란. 그런데 11월 15일 한번 보십시오. 1심 재판, 선거법 1심 재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1심 재판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소위 말해서 44개월 걸렸습니다. 44개월. 소위 말해서 44개월 동안 1심 선거 재판을 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왜 이렇게 번개풀 콩 까먹듯이 이렇게 빠르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요
국회에서 이런 목소리를 냅니다. 우리 미국의 닉슨 대통령 잘 아시죠? 이분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 아치볼드 칵스라는 사람이 특별검사가 임명이 돼서 그 사람이 워터게이트 호텔에 대한 민당 전국위원회에 대한 불법 도청 사건을 수사를 했습니다. 탄핵이 되기 전에 사퇴를 했는데 그때까지 걸린 기간이 무려 2년입니다. 2년. 2년이나 걸려서 진상을 파악한 다음에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 그런데 왜 우리는 12.3 비상계엄을 민주당이 내란죄로 규정짓고 내란죄로 선거 그러면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들이 줄줄이 그에 따라가가지고 줄을 쓰고 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느냐? 정책 편향성을 왜 드러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국 이재명 소위 말해서 조기 대선을 위한 것이다. 이재명을 위한 조기 대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공정한 수사, 공정한 재판, 대통령도 마찬가지. 이 사법부 올바로 서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엄동설에 나와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왜 윤석열 지키기를 옹호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 여러분들의 함성 한마디 한마디, 구호 한마디 한마디, 함성 하나하나가 결국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올바로 세울 것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예전에 끝내겠습니다. 데리고 나올게. 예전에 여러분 도스토옙스키 잘 아시죠? 러시아의 대문호. 예, 제아버리죠. 도스토옙스키를 키운 니콜라이 네크라소프가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조국에 대한 분노와 슬픔 없이 살아가는 것은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동감이시죠? 조국에 대한 분노 있습니까, 여러분? 조국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법부에 대한 분노 있습니까, 여러분? 사법부에 대해서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 윤석열 대통령 확고히 지켜서 대한민국 사법부 바로 세웁시다, 여러분. 동감이시죠? 여러분, 제가 한마디 이제 끝내겠습니다. 전도서 성경 구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이면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리라.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은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꼭 승리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상현 의원님 화이팅!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